지난번에 우리 법안 소위를 할 때 몇 시간 전에 2시로 잡혀 있었던 거를 차관 일정이 뭐 일정 관계상 1시간 늦춰서 하든가 아니면 기조실장이 차관 대리로 앉아서 하든가 이렇게 이제 얘기가 왔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지금 그 교육부가 정부가 국회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장관님이 연속 계속 참석 불참하신 거하고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엄중하게 좀 경고를 좀 일단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유보통합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날 11월 23일 날 그 행안위에서 이 정부 조직법이 통과될 때 그때 이제 부대 의견 4개가 달렸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속기록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주로 됐던 건 예산이었어요. 예산. 차관 우리 그 방에 와서 우리가 협의할 때도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이 예산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했었고 사실은 행안위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당일 행안위 회의에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고 짚으셨습니다. 속기록에 보면은 김교용 행안위 위원장께서 부대의 의견 1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는 예산의 단순한 합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국가 차원의 추가 국고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4번 또 부대 의견에 관해서는 그 학부모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청의 잉여 재원을 통한 소극적 재원 마련이 아니고 이것도 국고를 통한 직접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장에게 답변을 요구했고 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한 좀 구구절절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기조실장님께서 답변만 정확히 해주시라 이렇게 요구하셨고 기조실장이 그렇게 하겠다 위원장님의 요구대로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날 이제 그 전달을 물론 충분히 보고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유보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사실은 누리과정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10조가 넘는 규모로 예상이 되잖아요. 추가적인 것이. 이런 부분이 지방지적 교육 교부금에 이게 혹시나 이게 치고 들어가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고특 회계를 만들 때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깊은 토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재생되는 방식으로 다시 재현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유보 통합을 통해서 아이들 그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애초의 목적을 훼손할 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도 명확하게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위에서 정부 조직법이 통과될 때 교육부가 했던 답변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걸 철저하게 준수하고 이것과 관련된 계획들을 3개월 안에 이게 개혁을 수립해서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절차를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원래 유보통합이 수십 년 동안 제기돼 왔는데 유보통합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합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같은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는 동일한 연령의 아이들이 어떤 기관에서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적인 이런 교육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유보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특수성은 뭐냐면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 유아만 다니는 게 아니고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도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보통합이 정부 조직법으로 구체화된 게 뭐였냐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던 보육 업무를 완전히 전면 이관하는 거예요, 교육부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 업무를 이제 담당하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의 아주 본질적인 성격의 변화, 중요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보육부가 사실상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국회 차원에서 단 한 번도 토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의 그 누리과정 대상 아이들과 유치원에서 유아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유아교육, 유아학교로 뭐 통합돼야 된다는 건 아무도 이견이 없지만 도대체 0세에서부터 2세까지를 교육으로 볼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 영아 예방 접종이라든가 보육료 정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에 관련된 문제인데 한 번도 국회에서 토론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일부 논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업무를 맡아야 될 실무 담당의 실질적 기관인 교육감들도 이게 논의를 안 했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도 과연 교육부와 교육청이 맞는 게 맞는지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와 범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부조직법을 복지부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그냥 퉁쳐서 사실상 논의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제 0세부터 2세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런 정부 부처가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0세부터 2세까지는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영아에게 적용되는 표준 보육과정을 지금 얘네들은 적용받고 있거든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 정도로 만일의 경우 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업무가 달라지고 그 업무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고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범위가 아이들이 대상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의 질이 달라지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은 저는 사후적으로라도 이 교육부와 교육청과 그다음에 관계자들 국회 포함해서 충분한 전원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정부 조직법 통과될 때 부대 의견으로 있었던 3개월 내 보고에 특히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 저희가 통합 모델 시안이 나오면 아마 추계도 가능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가 될 거다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약속 드린 대로 국고 지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정부조직법을 먼저 개정을 한다 해서 지방에 있는 현장에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군 구청의 업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중앙부처만 어린이집 정책에 대한 업무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유보통합 모델 시안이 마련되면 그 통합 모델을 두고 수많은 사회적 합의와 의견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유보통합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동안은 현재하고 현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통합을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오는 갈등들을 효율적으로 교육부 중심으로 해소를 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첫 걸음을 만들자는 의미로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영아 예방 접종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아동 업무는 스틸 복지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오는 거는 어린이집에 대한 업무, 그 다음에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어린이집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업무만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 합의나 교육청하고 또 자치단체하고 논의할 거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정부 조직법으로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네, 얘기 잘했습니다. 그렇게
만일의 경우 중앙부처 차원만의 논의를 위한 이게 시동을 걸기 위한 거다. 그러면 제가 제기했던 이 교육부의 교육 보육 업무의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며 이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에 관련된 업무는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를 그 통합 모델 체계 안에 반드시 그렇죠.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일부 관계자들 몇 사람들이나 전문가 몇 사람 모여서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것과 어떻게 이 부분에 관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교육부에서 세워서 저희 위원실하고 교육위하고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얘기한 예방접종 이런 게 사실 우리는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영유아 보육법도 그러면 이 유보통합 관련된 정부 조직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법안들이 또 있잖아요. 유관 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법이나 관련 법에 대해서 저는 그럼 명확하게 이게 개정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 되게 모호해질 수가 있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법률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이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는 것과 수반돼서 변화돼야 될 영유아 관련 법들이 어떤 것들이 개정돼야 될지에 대해서 또 좀 검토한 결과를 좀 저희 의원실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